이번 6월 4일 5년 만에 단기 임대주택이 부활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처럼 4년은 아니고요. 2년 증가한 총 6년을 의무임대해야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2020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바뀐 단기 임대주택이 돌아왔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새로운 임대주택이 등장을 했죠. 사실 용어는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단기 임대주택이지만 기존처럼 4년 의무 임대가 아닌 6년 의무 임대 기간을 가지고 돌아온 이 단기 임대주택, 어떤 요건과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턱대고 등록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존 단기 임대주택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장기 임대주택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규정이 없어집니다. 바로 2020년 8월 18일에 개정을 통해 없어진 건데요. 그때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막차를 타야 된다고 구청으로 달려가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임대주택은 사라지게 되고 장기 임대주택은 8년에서 2년을 연장한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두어 잔존하게 됩니다. 임대를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10년 이상 해야 한다는 크리티컬한 단점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6월 4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단기 임대주택이 부활을 했고요. 기존 4년에서 2년을 추가한 6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두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규정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더라도 의무임대 기간을 가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된다면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요. 거주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임대 기간을 가지는 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매도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중과세 배제 규정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꽤 큰 세제 혜택이라고 생각했는지 기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로 등장한 6년 단기 임대주택은 요건을 좀 더 강화했는데요. 6년 단기 임대주택도 역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규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기준시가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강화된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 등록 당시에 이 규정을 초과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6년 단기 임대주택도 역시 두 가지 세제 혜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임대가 완료된 주택을 매도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6년 단기 임대가 등장하기 전부터 뉴스에서나 블로그 등에서는 이거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할 때 배제된다더라, 거주주택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 등록하시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막상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는 모르실 거예요. 바로 비과세 규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이 핵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로 구매했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런데 장기 임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나중에 거주하는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고요. 반면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임대 기간을 열심히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세법이 더 좋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장기와 단기 임대에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로 같이 보실게요. A씨는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2018년도 5억 원에 구매를 했고요. 최근 12억 원에 팔게 되었죠. 이때 A씨는 보유하던 임대주택 한 채가 있었는데 임대주택은 2022년도에 취득을 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송파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일 때의 세금과 단기 임대주택일 때 세금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먼저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고요.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낼 세금은 없게 됩니다. 반면 단기 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않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한 세금 2억 3,7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지 않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이렇게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활용 방법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6년 단기로 임대하실지 10년 장기로 임대하실지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5년 만에 등장한 단기 임대주택, 뉴스에서는 좋은 점만 부각시켰던 것 같은데 실제 제도의 실효성은 본인에게 얼마나 될지 살펴보시고요. 득과 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임대주택 제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